안녕하세요. 보존하세 한그루치과 서울병원 대표원장 윤범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저를 찾아오셔서 치근단 절제술을 받은 치아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조금 난해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상악동이랑 이 치근단 병소가 붙어버려서 수술할 때 상악동이랑 연결된 상태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케이스였거든요. 일단 상악동이라는 공간은요, 광대뼈 속에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 전체가 뼈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겁지 않을까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몇 군데 이제 빈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공기주머니가 상악동이다. 상악동 바로 직하방에 치아 뿌리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 보듯이 마치 상악동 내로 뿌리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상악동 경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뿌리가 직접 들어가 있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뿌리가 인접해 있거나 뿌리가 다근치에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상악동을 둘러싸고 뿌리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 엑스레이 뷰를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 뿌리가 상악동 내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악치아에 대한 치근단 절제술을 할 때 상악동이랑 붙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악동이랑 붙었을 때 보존과 전문의들은 상악동을 좀 두려워하긴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임플란트 보존과에서도 많이 신긴 하지만 아무래도 상악동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악동이랑 뚫린 병소가 있을 때 얘를 어떻게 커버하면서 치료를 할까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두려워하는 편이고, 반대로 상악동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는 원장님들은 상악동은 어떻게든 컨트롤할 수 있는데 치근단 절제술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고 술식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노하우를 동시에 가진 의사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치과 보존과 전문의 수가 제한적인 치과 보존과 전문의 중에서도 임플란트를 이렇게 액티브하게 많이 하면서 로컬에서 치근단 절제술까지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좀 부끄럽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남들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저는 좀 편하게 다룰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오늘 케이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술전 사진을 보시면요, 오른쪽 위 작은 어금니 두 개가 있는데 한 치아는 예전에 치근단 절제술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굉장히 오래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근단 절제술을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수련 받을 때랑 기간이 겹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래전에 받으셨더라고요. 그 뒷치아가 이제 엑스레이 상을 보면 이렇게 이제 검은색 병소가 보여서 예전에도 치근단 절제술을 통해서 치아를 살려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아시고 저를 찾아오게 되신 환자분이셨고요. 2차원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 상악동 경계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작은 어금니의 염증 경계는 정확히 안 보여요. 상악동이랑 거의 붙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계가 안 보이고, 반대쪽 작은 어금니를 보면 뿌리 끝에 이제 병소로 의심되는 까만색들이 보이지만 그 병소 위에 희미하지만 흰색 선이 보이거든요. 병소가 갑자기 생긴 병소라면 주변 경계를 다 파괴하면서 생기지만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생기는 병소라면 주변 뼈들을 서서히 밀어내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소가 상악동 내로 침범한 것 같지만 병소 주변으로 얇게나마 뼈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오늘 치료할 치아는 그렇지 않고 상악동이랑 완전히 붙었다. 일단 내원하셨을 당시에 저한테 바로 오신 건 아니고요. 이제 주변 다니시던 치과에서 이 치아를 발치를 하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그래서 저를 수소문하셔서 찾아오신 분이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치아에 대한 발치 진단을 받으셨더라도 발치를 진단한 원장님이 잘못된 건 아니다. 우리나라 사정상 개인 병원에서 치근단 절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치근단 절제술이라는 선택지가 없는 병원 또는 원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발치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잉 진단은 아니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분은 저를 찾아오셨고 CT 영상을 찍었더니 이쪽이 볼 쪽이고요, 이쪽이 입 천장 방향이에요. 그리고 뿌리 끝이 보이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주변 상악골이고 치조골이고, 그리고 이 공간이 상악동이라는 공간인데 상악동이랑 만나는 부위가 경조직, 뼈가 하나도 안 보여요. 이 단면에서는 마찬가지죠. 완전히 뚫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근단 절제술을 하는 과정에서 뿌리 끝 뼈를 제거를 하고 염증을 조심스럽게 긁어냈더니 역시나 상악동, 슈나이더 멤브레인이라고 부르는 상악동 막이 아주 크게 이제 구멍이 뚫린 케이스예요.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치료를 진행을 해야겠죠.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 뿌리 끝을 잘라내고 잘라낸 단면상에 내부를 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세균을 제거하기 위한 이물질을 제거하면 그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세균 덩어리들, 이물질들이 상악동 내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로 인한 상악동염이 추후에 유발될 수밖에 없고, 뿌리는 치료할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고생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1cm 정도에 되는
남아있는 천공이 있었고, 저는 그래서 염증을 제거한 다음에 치근단 절제술을 바로 돌입한 게 아니라 주변에 넓게 남아있는 상악동막을 걷어올렸어요. 풍선을 이렇게 걷어올리듯이 주변까지 넓게 걷어올려서, 걷어올린 풍선 중간에 이제 천공된 구멍이 있었겠죠. 그래서 흡수성 콜라겐 막을 이용해서 끼워 넣은 거죠. 쉽게 말해서 튜브 같은 거 구멍이 뚫렸을 때 수리하는 kit이 있잖아요. 구멍 주변으로 이제 이렇게 접착제를 이용해서 이제 붙여서 튜브를 한 번 더 쓸 수 있게 하는, 물놀이 기구로 사면 그런 리페어 kit이 항상 딸려서 나오는 거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접착제를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흡수성 콜라겐 막을 이용해서 최대한 정상적인 막이랑 겹쳐서 이제 얹어 놓으면 수분이랑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느 정도의 흡착이 되면서 유지력을 확보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치근단 절제술을 조심스럽게 돌입을 해서 치근단 절제술 과정 중에 나올 수 있는 세균이나 이물질이 상악동 내로 침범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전이랑 다르게 상악동 경계가 보이고 인공뼈까지 넣은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막이 찢어진 상태였다면 상악동 안에도 오염이 되고 상악동염도 유발됐겠지만, 이런 인공뼈를 넣을 수가 없는 조건이겠죠. 성공된 부위를 통해서 뼈 이식제가 고정이 안 되고 다 상악동 내로 넘어가 버릴 거예요. 넘어간 인공뼈는 또 오염의 원인이 될 것이고, 하지만 그런 수식을 통해서 성공된 상악동막을 잘 격리시키고 격리시킨 걸 유지하면서 인공뼈를 넣었기 때문에 술후 CT상에서도 인공뼈 넣은 거랑 상악동이 뚜렷하게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제 술후 영상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상악동이랑 인접한 부위는 상악동이랑 성공될 수 있다는 염려를 항상 머릿속에 가지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지 안전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고, 하는 과정에 뜻하지 않게 성공이 되더라도 얼마든지 그 변수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경험이 있는 의사여야지만 수루 부작용을 가급적 없애고 줄일 수 있으면서 안전하게 치근단 절제술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제가 한 케이스가 설명드리기 좋은 케이스 같아서 들고 나왔어요. 수술 후 환자분 다시 재내원 하셨을 때 상악동 관련 이제 부작용 전혀 없는 거 확인했고 지금 잘 치유되고 있는 환자분이세요. 이렇게 한번 예전에 치근단 절제술을 받아보셨고 살린 경험이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소중한 기회가 남아있다는 걸 아시고 저를 잘 찾아서 오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은 치아였던 것 같아요. 술 전 파노라마 뷰, 술 후 파노라마 뷰를 보시면 검게 염증이 있었던 부위가 없어졌고요. 희게 보이는 게 이제 뼈 이식제가 들어간 거고요. 잘라낸 뿌리 단면상으로 식은담부가 치료가 된 흔적을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전 사진에서는 상악동 경계가 염증 때문에 애매해지다가 다시 상악동이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 있고요. 염증이랑 천공된 상악동이고요. 수루 사진에서는 상악동이 이렇게 지나오다가 뼈 이식한 재료 때문에 상악동이 조금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다시 상악동이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TV에서도 저도 근래에 봤는데 임플란트 심을 때 상악동 거상술에 대한 부작용 접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상악동 거상술 하면 일단 아픈 거를 떠나서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지 않냐 라는 인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상악동을 조심스럽게 잘 접근할 수 있고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원장을 찾아가신다면 사실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악동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잘못 시술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충분한 거상 없이 임플란트를 무리하게 심다가 상악동 내로 임플란트가 많이 들어간 경우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상악동 거상술을 했지만 어설프게 상악동이 올려지면서 상악동이 찢어져서 오히려 뼈이식제가 상악동염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충분히 주변에 경험 많은 의사라면 그런 거에 대한 대처는 할 수 있으니 너무 큰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시거나 주변의 전문의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분들도 통상적인 치근단 절제술을 받으셨다면 상악동 천공이 두려워서 뿌리 끝에 남아있는 염증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로 수술을 하셨거나, 아니면 상악동이 천공된 상태로 치근단 절제술을 진행하다가 치근단 절제술은 잘 될 수 있었겠지만 뼈 이식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뼈 이식을 못하고 뿌리 끝에 뼈가 없는 상태로 지내시거나, 상악동 염으로 추후에 이비인후과적인 이제 치료를 받아서 상악동 염증을 제거하거나 오랜 기간 동안 상악동 염을 다스리기 위한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잘 해결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었고, 이분만 하더라도 상악동이 꽤 큰 편이세요. 반대편 상악동 라인을 이렇게 그려보면 심지어 성곤니조차도 상악동이랑 붙어 있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이렇게 상악 큰 어금니 또는 작은 어금니는 상악동이랑 인접해서 연관된 치아가 되게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명드린 케이스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제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